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게.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조창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AI가 안 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 시리즈 중에 하나인 덕성여대 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학을 이제 수시대 상담하는 게 이제 40개 정도는 하고 거기다 이제 의치학까지 넣으니까 부지런하게 입시 결과가 나오면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덕성여대 같은 곳은 이제 모집 단위도 적고 계열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 자체도 좀 적으니까 입시 결과가 나오면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모든 것 시리즈 중에 하나로 덕성여대 편을 소개합니다. 퍼클 도서관 가입하시면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클 도서관은 이제 오늘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덕성여대를 보시면 2024에 모집 전형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치명적인 변화가 있어요. 약대에서 수능 체제를 탐구 두 과목에서 하나로 줄였어요. 이러면 이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시에서 수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정시에서 100분이 우수한 영역부터 35, 35, 20, 10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인문은 사탐 하나를 35로 넣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서로 넣고 수학을 10%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도에 수능 입시 결과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연계열도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수학을 빼고 탐구 하나 넣고 국어, 영어, 수학을 10%만 넣고 이런 식으로도 좀 가능하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덕성여대는 교과 전형이 이제 입시 결과 이제 독특하게 하죠. 학생부 100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과.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 과목이 빠져도 돼요. 혹은 뭐 국어나 영어가 빠져도 되는 상황이고 극단적으로 수학이 빠져도 돼요. 다만 이제 동점자를 할 때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부터 먼저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교과 중에서 3개 교과를 갖고서 그 안에서 다시 또 4과목만 넣거든요. 그러니까 총 12단위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성여대 약대는 계속 내신이 1등급이에요. 최저 합격자가. 덕성여대 학생부 100전 형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올해는 덕성여대 약대의 학생부 100전형이 모집 인원이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뽑아도 되겠더라. 이렇게 뽑는 것이 굳이 자기소개서도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 것보다 오히려 변별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동점자가 많다. 12단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지 전원 1등급은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요소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넣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점수 자체는 199, 97이니까 약대를 제외하고서는 B를 맞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 요것도 바뀌었죠. 전에는 고교 추천 전형이 4개 교과에 전교과, 전교과를 했었는데, 이제는 3개 교과에 전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이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입결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입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우선 문과 쪽에서 입결은 보시면 2022와 2023에서 큰 변화가 없죠. 최종 평균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70% 컷도 좋아졌고요. 왜 그렇죠? 고교 추천 전형에서 전교과 반영하는 방식을 갖다가 쓰는데 학생부 100 전형하고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분산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결이 낮았어요. 경쟁률이 4.4대 1이었거든요.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12.91이 됐죠. 그러니까 입결이 좋아졌죠. 경쟁률이 11.34에서 경쟁률이 7이 됐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107명으로 모집을 하다가 이제 분산을 했단 말이에요. 분산을 하니까 첫 해에는 학생부 100전형이 경쟁률이 높고 고교 추천이 지나치게 낮았다가 2023에는 학생부 100전형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고교 추천이 경쟁률이 올라갔죠. 그럼 이제 2024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퐁당퐁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100전형은 입결이 좀 내려갔었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고 고교 추천은 입결이 좋아졌죠.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학생부 100전형에서 4개 교과, 3개 교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교 추천에서도 3개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도 입결은 좀 좋아질 것이다. 작년도 수준 정도는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 모집 인원 변동은 그대로이고 70% 컷도 면접이나 서류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서류 전형이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더 좋은 학생이 선발이 됩니다. 면접 전형은 면접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좀 좋은 고교 유형이 좀 다른 학교를 선발할 때 배점에서 면접 배점에서 차이를 줘서 선발하려고 하니 그런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 전형이 서류 전형보다는 평균이 0.3 정도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이 아주 크게 많이 입결이 내려갔어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은 논술 전형이 어차피 뭐 내신을 뽑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문과 쪽에서 소위 말해서 뭐 특목 자사고에서도 이제 논술을 보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 문과 쪽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 계열로 가볼까요? 자연 계열은 가보시면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5.2대 1에서 이제 9.9대 1로 학생부 100 전형은 16대 1에서 6대 1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합쳐서 960명이 2022년도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었죠. 670명 정도로. 670명으로 줄어들면서 특별히 학생부 100 전형이 아주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져서 입결도 마찬가지로 0.3등급 정도 내려갔어요. 고교 추천 전형은 0.37등급 정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형 간에도 또 퐁당퐁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학생부 100 전형은 경쟁률이 좀 올라갈 거고 고교 추천 전형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 고교 추천 전형은 정상적으로 교과 반영 방식이 4개였다면 입결이 좀 더 내려갔을 테고 이제 올해는 3개가 되니까 비슷해지겠지만 학생부 100 전형은 입결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문과나 이과나 학생부 100 전형의 입결은 좀 좋아질 것이다. 덕성연대식으로 계산하는 상위 12개 과목만 넣는 방식으로 했을 때 2022 입시 결과를 2023보다는 조금 더 참조해야 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2와 23은 학령 인구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종 70% 컷이 자연계열 놓고 보시면 동일해요. 동일하고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서 서류와 면접의 내신 차이가 조금 더 적어요. 0.16 정도였죠. 문과 쪽은 0.312 정도였다고. 그래서 그러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중에서 어디를 내는 게 좋겠느냐라고 놓고 보면 입결이 조금이라도 좋았던 데다 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2대 1, 10대 1에서 9대 1, 7대 1 전반적으로 같이 떨어졌죠. 이것은 이제 입결이 아무래도 나쁜 쪽에 더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퐁당퐁당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정확하게 반대로 됐었고, 입결도 심지어는 학생부 100이 고교 추천은 전 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역전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올해 서류 전형에서는 유아교육과는 선발을 하지 않아요. 면접 전형에서만 선발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문과에서 이제 보통 한 3.4, 3.7 정도 됐는데 유아교육과는 요거보다 좀 높은 한 3등급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덕성여대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은 덕성여대가 이제 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옵션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전형에 대한 안내는 킵해놓고 있다가 6월 모의고사에 보고 나서 내가 인서울이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